노후 대비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대체 뭘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은데 자신있게 뭘 해야 할지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원금 보장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선호하는 것이 없을 때 이익과 손실 중에서 본능적으로 손실을 회피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위해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상담을 할 때도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면 두려워하고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왠지 안전한 것 같아 안도하죠. 원금 보장이라는 말만 적혀 있으면 덜컥 계약서에 서명해버리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금 보장에 대한 맹신을 버려야만 제대로 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란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1960년대 짜장면 가격은 15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짜장면의 가치가 몇백 배로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것입니다. 1960년 15,000원을 원금 보장형 상품에 넣어놓은 다음 오늘날에 돌려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숫자 자체는 원금 보장이 되었지만 원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전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즉 원금 보장형 상품에 내 돈을 맡긴다는 것은 앞으로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을 거라는 데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돈을 맡겨달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2030 세대도 최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실을 입은 다음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 상품에 열광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청년희망 적금이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금리나 혜택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예적금의 본질은 원금 보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거나 모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공부하는 과정에서 잠깐 이용하는 것 같은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면 예적금이나 원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짜장면 가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현금이 아니라 진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가치가 늘어나는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능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자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자산들의 앞글자를 따서 BTS라고 하겠습니다. 각각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아파트인데요.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B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은 완벽한 희소성을 가진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화폐의 가치는 정부가 발행량과 금리를 조정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져 왔습니다. 즉 화폐로 표기된 자산의 가치는 각국 정부의 포지션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정부의 통제가 아닌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매우 변동이 심하고 자극적인 뉴스가 많아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이 자산이 10년 넘게 시장에서 생존했고 4년마다 가치가 몇 배씩 폭등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은 5천만 원 전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코 싸지 않아 보이는 가격이지만 몇 년 이내에 전 세계 부자들과 정부 및 기관에서 비트코인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우스워 보일 것입니다. 2017년에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했던 가격이 지금 보면 너무나 싸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도 비트코인은 꾸준히 소수점 단위로 소액으로 모아가기에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에 해당하는 테슬라는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1등 기업이거나 계속해서 반복 소비가 일어나고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다시 구매하며 습관적으로 혹은 중독적으로 소비가 일어나는 회사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런 회사의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런 기업은 이미 독점 기업이거나 독점 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대표적인 사례죠. 물론 이런 것에 일일이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등 미국 지수에만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금 대신 삼성전자에 돈이 생길 때마다 꾸준히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고요. 2022년 3월 24일 현재 국내외의 수많은 주식이 여전히 싼 국면입니다. 하지만 지금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인상이고 이것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올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대출을 받습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기업의 운영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모두 기업의 비용을 높이고 수익성을 낮추게 됩니다. 따라서 적지 않은 기업이 이 기간 동안 성장세가 둔화되거나 존립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란 독점 기업이거나 향후 독점 기업이 되도록 압도적으로 성장성이 높거나 현금 창출 능력이 강해서 웬만한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반드시 살아남고 살아남지 못한 회사들의 시장까지 차지해서 더 우량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S에 해당하는 서울 아파트는 희소성 있는 입지의 부동산을 말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1, 2, 3기 신도시, 전국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등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주하고 진입하고 싶은 곳의 부동산을 포괄하는 말이죠. 물론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값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내 명의로 된 집이 없으면 점점 살고 싶은 곳에서 살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B와 T 또는 저축을 이용해서 돈을 꾸준히 모으며 부동산을 공부하고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이 LTV 80% 완화에 덧붙여 실수요자는 대출금 5억 원까지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LTV 80%란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해주겠다는 말이고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5억 원까지는 현재 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공약이 적용될 때가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특히 서울은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지 않으면 단 한 채도 새로 지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완벽하게 희소한 자산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서울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서울에 살기를 희망한다면 작은 평수라도 확보할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LTV 80%와 5억 원의 DSR 한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산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 중 다른 사람들도 선호하는 입지 아파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 내에서 최대한 대출받아 취득하는 편이 좋습니다. 대출 정책은 정부의 성격에 많이 좌우되는 만큼 이 기회가 지나가면 이런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좀처럼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금의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는 만큼 빨리 빚을 내어서 집을 사고 빚을 갚으며 사는 것은 매우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될수록 내가 갚아야 할 빚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내 집의 가치는 오히려 점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생활 규모가 다소 위축되는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022년 현재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로 가장 무서운 인플레이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이미 불붙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인상이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수많은 개인과 기업, 국가들이 흔들릴 것이고 생존하지 못하는 주체들은 도태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간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짜장면 가격을 기억하시고 비상금을 제외한 현금 보유는 최소화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외의 현금은 BTS로 대표되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기를 추천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지금부터 좋은 자산을 꾸준히 모아간다면 앞으로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